격의 정치. 유승용의 리더십 노트. 물고 뜯고 난리다. 내가 옳다.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 일단 내뱉는다. 무슨 말이든 상대방을 공격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말고. 요즘 정치인들 모습이다. 풍경이다.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정치 시계는 잘도 돌아간다. 대선 주자들은 물론 진영의 논객들도 이리저리 얽혀서 시끄럽다. 언론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기사로 그들의 입을 가공한다. 일단 재밌어야 한다. 그래야 조회수를 올린다. 마구마구 막 써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일단 조회수 올려야 돼요. 그 한가운데서 국민은 식욕이 없어도 그것을 먹는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정치물을 여과 없이 입속으로 집어넣는다. 스마트폰, 인터넷 포탈 같은 것은 소화제 역할을 한다. 결국 국민은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다가 배가 아프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정치 피로감만이 심하게 몰려온다. 진정 정치인가 쇼인가? 바야흐로 정치 홍수의 시대다. 그런데 너무 말잔치다. 쇼와 이미지가 판친다. 야당 대표는 헌정사상 가장 젊은 나이라 주목은 받으나 설익었다. 말을 잘한다. 이미지를 잘 만든다. 전문 방송 엔터테이너 뺨친다. 하지만 본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을 모르고 잔인했던 군사 독재에 관심이 없다. 역사에서 무엇이 옳았고 그런지 판단하지 않는 듯하다. 그냥 말을 잘하고 방송을 잘한다. 그래서 통하기도 한다. 본질보다 현상, 재미,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열광한다. 얼마 전에 제1야당에 입당한 유력 대권주자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다. 개인으로 보면 대통령을 하기엔 경험이 너무 일천하다. 장모가 국가에 대한 사기범으로 감옥에 갔고 가족의 가구에 여전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분이 근데 최근에 실언을 많이 해요. 실언.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의 과도한 규제와 단속 처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죠. 또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설명하면서 페미니즘의 정치적 악용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언을 해서 이 밖에도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밀란 등등. 결국 방패가 필요했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상황 논리로 말을 한다. 정책에 대한 학습과 깊은 성찰 없이 정치인 흉내를 내다 보니 계속 말실수를 하는 거다. 평생을 검사로 살았으니 멋있는 검사로 기억하게 했으면 좋았을 법인데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 분 더 있죠. 한 분 더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국가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장을 지낸 분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이미 했죠. 했다고 봐야겠죠. 그것도 야당으로. 오히려 이분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야당에 먼저 입당을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간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는 공정과 정의의 최고 상징인 감사원장이었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이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도 못하겠다. 여당으로 가보자. 왜 그리 헐뜯고 싸우는가? 혹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면 전략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정책 경쟁을 했으면 한다.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국민 공약 아이디어를 내라. 아이디어 상상력 경쟁을 하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 비전 경쟁을 하라. 과거 들춰내고 마치 야당이 하듯이 똑같은 소재로 싸움 걸지 마라. 그러다가 후보 정해지면 서로 손잡고 포옹하고 하는 장면이 미리 낯설어진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죠. 경선 프로세스와 내용의 격을 더 높여라. 말은 줄이고 행동하는 정치를. 한국 정치 이제 격을 높였으면 한다. 격의 정치를 했으면 한다. 격이 높은 정치는 무엇인가? 첫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올바른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세대를 떠나 과거 독재 정치에 맞선 민주화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 교훈을 기반으로 현재의 시대 정치를 읽으며 새로운 미래 정치 트렌드를 창출하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말보다 행동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말 잘하고 재미있고
쇼 잘하는 정치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제 방송은 좀 너무 재미가 없다고. 말 잔치와 이미지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이다. 방송, 언론 출연도 줄이고 SNS도 줄여라. 누구 뭐 트위터 정치하듯이 중요한 의사 표현도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어디에 올리고 언론들도 그냥 뭐 페이스북에 올린 거에 따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직접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 댓글로 싸우고 막 그럴 시간 있나? 그럴 시간에 현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라. 말은 줄이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 셋째, 이것도 중요하죠. 올바른 정치 인성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진영 논리만을 앞세우는 획일적인 시각을 버려라.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에 올인해라. 상대방의 정책이 좋으면 칭찬하고 협력하고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애써라. 정책 경쟁을 해야죠. 동네 골목에서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게 하듯이 비꼬고 소모적인 논쟁하지 마라.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며 기본적인 인성과 덕을 쌓는데 노력하라. 나는 안 되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치인으로 맞는 사람인지 스스로 검증하라. 앞서 얘기한 몇몇 분들 참 정치인으로 안 맞는 사람 같은데 지금 나서갖고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사심이 아니라 공심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바라봐라. 혹 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한치의 사심이라도 있다면 정치를 내려놔라. 아니면 진정한 정치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사회에 큰 죄를 짓는 행위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큰 역사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날씨가 무지 덥다. 불쾌지수가 최고에 치닫는다. 정치의 격을 높여 국민께 사이다처럼 시원한 여름을 선물해 주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